자, 오늘의 기록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와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샀거든요. 일본에 갔으니까. 사실 같이 간 친구들은 뭐 이런 가챠 같은 걸 수집하는 친구들이 아니어서 갔던 장소들이 그런 뭐 캐릭터 상품들이 모여있는 곳이나 굿즈를 사기 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경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쫌쫌따리 여러 가지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것부터 할까요? 지브리 굿즈들을 샀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이는 이렇게 4가지를 샀습니다. 지브리에서도 지브리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하는 캡슐 가챠들을 발매를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고양이 버스를 돌려봤습니다. 제가 간 매장에는 이 가챠랑 토토로 메이 꽃게 가챠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지금 이미 조립해둔 상태인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 머리 자체가 캡슐이거든요. 이 캡슐 안에 귀랑 반지가 다 들어있고 닫혀있고 이 캡슐에 한번 비닐로 이렇게 감싸진 상태로 나옵니다. 고양이 버스의 이 눈 위치에 따라서 캡슐이 여러 종류가 있고 이 반지 형태의 머리에 꽂는 거 그것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띠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아마 이거 2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양동이가 나왔어요. 근데 귀여워서 다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단색으로 나왔고 위에 이렇게 토토로 조그맣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겨진 양동이 표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짠. 여기 반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반지를 누가 끼겠나 싶긴 한데 이렇게 오픈링이라서 좀 구겨 넣으면 제 손가락에도 들어갑니다. 짠. 지금 살이 찝혔어요. 조립하는 방법은 그냥 얼굴을 이렇게 합쳐서 귀를 끼워주면 됩니다. 약간 이 털 달린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 넣으면 돼요. 모자도 여기 중간에 저금통처럼 뚫린 이런 구멍에 그냥 끼워주시면 끝입니다. 바닥 부분이 살짝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냅둬도 굴러가지 않고 잘 섭니다. 이 고양이 버스 자체는 전체적으로 바깥에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런 플로키 재질로 되어 있어서 털의 느낌을 잘 살렸어요. 수염이 이렇게 위에 좀 채색을 한 느낌으로 돼 있어서 앞쪽이 살짝 연하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토로 손가락 인형을 구매해봤어요. 이번에 손가락 인형들이 조금 리뉴얼돼서 나왔잖아요. 이 토토로가 이 오카리나 부는 게 없는 줄 알고 토토로 오카리나 버전을 구매를 했는데 짠!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랜덤 피규어 버전으로 있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접 산 게 아니라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였어서 기억을 못 했나봐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대토토로만 2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이거를 소토토로나 중토토로 그 버전으로 구매를 했을 텐데 지금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현지에서 구매하니까 가격은 500엔 정도, 그러니까 495엔을 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발매한 지 얼마 안 된 토미카 라인입니다. 드림 토미카를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저번에 하울 구매한 거에 이어서 이제 센가치히로도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센가치히로의 기차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가오나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조립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가오나시랑 가오나시가 타고 있는 바구니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바구니부터 보면 이게 밑에 부분이라서 되게 묵직합니다. 매번 토미카 묵직하다는 얘기만 하고 얼마나 무거운지 별로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저울을 들고 와봤어요. 56g 정도 됩니다. 500원 동전 8g이니까 대충 동전 7개 정도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오나시 자체는 되게 가볍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살짝 아랫부분은 이렇게 반투명한 재질로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좀 유령 같은 애다 보니까 밑에를 좀 투명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 가오나시 얼굴 프린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앙증맞은 팔도 나왔습니다. 그 조형 과정에서 부어진 부분, 깔끔하지 못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 바구니에 앉히면은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띌 부분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퀴가 보시면 4개가 조그맣게 달려있고 최대한 바퀴가 안 보이도록 되게 낮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굴러갈 거니까 이쪽을 보게 끼워주는 게 좋겠죠? 끼워주면 가오나시가 타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영화에서는 가오나 씨가 이렇게 타고 있다기보다 그 린이 기차로 떠날 때 이런 걸 저으면서 따라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가오나 씨가 이걸 타고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를 제일 마지막 날에 샀어요. 좀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한테 다시 한 번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하던 거를 구매했습니다. 그 매장에서도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 온라인에서도 이거 품절이길래 그냥 온 김에 샀다 생각하고 구매를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클이 있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굿즈로 나온 그런 가방이고요. 동전지갑 형태처럼 돼 있지만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마르클이 이렇게 영화 중에 이런 거 메고 다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가방이에요. 네, 이 뚝딱이를 옆으로 옮겨서 여는 그런 가방이고 크로스백 끈이랑 완충제인 종이가 막 구겨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택에는 이제 우리 마르클이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이 가방이 아주 잘 보이는 자세로 서 있어요. 이 가격이 한 5만원, 그러니까 5,000엔 정도 있어요. 4,950엔인가?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매우 가격이 좀 센 편이지만 그냥 기념품 삼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이제 안감이 이런 식으로 하울과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소피랑 캐시포랑 목이 잘린 마르크, 수저랑 그 원반이랑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택이 붙어 있어요. 이 수저 뭘로 쓸지 고르라는 그 장면이 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챙겨서 이렇게 귀엽게 메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프린트가 아니라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덜 싸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전 자수가 좋더라고요. 가방이랑 같은 재질로 이렇게 끈이 들어가 있어요. 끈은 길이 조절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고리 부분에 이렇게 걸면 됩니다. 대충 높이가 여기까지 한 17 정도 되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지브리 굿즈 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바닥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끌던 이것들 열어볼게. 이제 애니메이트도 들렀거든요. 거기서 구매를 한 앙상블 스타즈 굿즈입니다. 앙상블 스타즈 굿즈를 예전에 많이 모으다가 요즘은 안 모아서 그렇게 뭐 지류 굿즈를 많이 사지는 않았고요. 유니복 버전으로 꾸며진 책받침 같은 게 있길래 그걸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옛날 유니복이라서 느낌표 하나대 굿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니복의 뭐 여러 요소들, 뭐 목걸이나 신발이나 망토의 디자인, 뭐 허리 디자인 이런 것들을 뭐 분해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그런 굿즈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사인이랑 스위치 뭐 적혀 있어요. 앙상블 스타즈 굿즈를 모아둔 그 칸을 배경으로 냅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은 385엔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가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앙스타 칩이 나왔거든요. 이 라인업에 사실 스위치 제가 좋아하는 유닛이 없긴 했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구매를 했어요. 결과는 나즈나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봉투 형태로 그 감자칩 봉투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뜯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피스에 있는 그런 몸 모양으로 나오고요. 되게 크니까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나즈나의 프로필이 적혀 있습니다. 기념으로 가지기. 감자칩은 포카칩 같은 감자칩보다 조금 간이 약한 느낌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맛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것들 보면 일본에 갔을 때가 1월 29일이었는데 1월 27일자에 이 커비 쿠지가 발매를 해서 그거를 이제 뽑아봤어요. 제 동생이 커비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디자인을 보고 되게 쿠지에 관심 있어 했었거든요. 저도 디자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H상, G 이렇게 하찮은 하위상들만 있는데 F였나? 네, 이 상도 뽑았었고, 짠! 이 A상을 뽑았어요, 제가. 와, 진짜 제가 A상을 쿠지에서 뽑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세 판을 했는데 E랑 H랑 이렇게 A 마지막에 탁 나왔어요. 그거를 진짜 영상으로 못 담은 게 너무 한인데, 로손 갔을 때 친구들 편의점 음식 고를 때 뭔가 빠르게 몇 판 해본다고 이제 영상 자료가 없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제가 A상을 이제 인생에 더 얼마나 뽑아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하니까 한 판 쿠지 가격이 700엔이었거든요. 3번에 이거 뽑았으니까 얘를 뭐 2만원 정도에 산 거랑 거의 똑같게 됐습니다. 운이 좋죠? 그냥 하위상들보다 자세히 보면. 그런데 사실 이거 로손에서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진행한 지점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현황판을 안 붙이더라고요. 현황판을 안 붙이고 그 대신 여기 남은 상품들을 올려두는 그런 선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반에 남겨진 물건들을 보고 이게 뭐가 남았구나를 확인을 해서 뽑아왔습니다. 네, 그때 제가 했던 현황이 이제 A상도 2개 남아있고 B상도 2개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뭔가 A랑 B를 뽑을 확률이 높길래 도전을 해본 거였고요. 이런 컵이나 수건이나 이런 문구류는 직접 디자인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또 생겼는데 이번 쿠지가 라멘 이런 쿠지여서 이렇게 푸푸푸 라멘이라는 게 중심에 적혀있고 약간 네온 사인 느낌으로 나왔어요. 으르르피도 이번에 나왔고 에피린 이런 식으로 디스커버리에 나온 친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컵이랑 웨이드디랑 테두리가 형광색으로 돼 있어서 조금 네온 사인 느낌을 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H상은 뭐 편지지랑 스티커랑 클리어 파일이 있었는데 클리어 파일 골랐습니다. 클리어 파일은 2개가 한 세트로 나왔고요. A4 사이즈랑 A5 사이즈가 한 세트로 묶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A4 사이즈는 이렇게 가로 일러스트로 나왔고 아주 역동적으로 튀어오르는 장면이랑 웨이데디랑 커비가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계란 중심이 뭐 별 모양이라던가 파도 뭐 별 모양 이런 것들 포인트가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뒤에 반다나 웨이데디가 깜찍하게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A5 사이즈는 세로로 나왔고 면을 건지는 장인 같은 바나나 웨이데디랑 이 라멘집의 로케이션, 위치가 이렇게 별 중간에 여기다라고 적혀있는 것들 전단지 컨셉으로 나와서 이렇게 번호랑 상호명 이렇게 적혀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뒤에는 약간 카툰 느낌처럼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 웨이들디나 서빙을 하는 점원 웨이들디 그리고 가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일러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는 원래 접시랑 뭔가 숟가락, 포크랑 컵이 있었는데 저는 컵을 더 잘 쓸 것 같아서 유리컵을 골랐어요. 여러 면에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컵입니다. 앞쪽에 이제 메인 일러스트 컵이랑 웨이드디가 전체 프린팅이 아니라 이렇게 명암 부분만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이랑 파란 색깔 잉크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면 가게 장식, 네온사인 같은 간판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컵 사이즈는 되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얼마일까? 2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귀여운 컵으로 나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 시원한 우유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 넣어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별 그렇게 관심이 없었겠죠? 이거가 계속 눈에 들어와서. 네, A상을 뽑았어요. 와. 아니, 아이고 열심히 상자 같은 것도 다 살려서 들고 온다고 아주 캐리어에서 부피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단 외형부터 보면 이렇게 거대한 라면 한 사발로 나왔고요. 이렇게 라면 국물 부분은 프린팅으로 돼 있어요. 면도 이렇게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고 광이 나는 그런 마감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이 나루토 덱 맞나? 어쨌든 나루토 마키? 그거랑 계란이랑 고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릇의 옆쪽에 웨이데디가 매달려 있고 컵이는 떠서 면을 빨아들이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면 보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 프린팅으로 그릇이 꾸며져 있고 건전지 넣는 부분,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다는 거, 소리가 나온다는 거겠죠? AA가 3개가 들어갑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스크린 액정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양각으로 분, 초 적혀 있습니다. 스타트, 스탑이 적혀 있고요. 2개를 가리키면서 리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타이머 기능을 하는 피규어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켜지고 1초 설정해서 시작하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커비가 위아래로 이렇게 면을 빨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되게 생각보다 길게 노래와 함께 이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뭐 타이머를 설정하고 싶으시면 아마 이 초를 누르면 이렇게 초가 올라갑니다. 꾹 누르는 건 안 되네. 아마 이거 2개 누르면 리셋이라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방금 그 노래를 꼭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멈추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높이로 멈추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분도 이렇게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컵라면 끓일 때 뭐 4분이나 3분으로 설정을 해두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봐도 되겠죠. 초는 이렇게 끝부분에 작은 초도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게 나중에 들고 온 이유가 이게 제 게 아니에요. 제가 동생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이 상을 뽑긴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뭔가 저보다 동생이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커비를 막 엄청 모으진 않거든요. 그래서 커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동생한테 네가 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그냥 돈을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2만 원에 동생이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 뽑아준 거죠. 네, 저희 이렇게 4번 했으니까 2,800엔 들었는데 2만 원에 가져가서 저는 8,000원 정도의 이런 뭐 컵도 없고 수건도 없고 파일도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잡다 굿즈들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이거 부피 커서 전시할 공간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동생이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잡다구리 뽑은 것들도 열어볼게요. 네, 가차를 제가 이제 갔는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가차들을 여러 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피가 좀 캡슐은 크다 보니까 캡슐은 다 분리를 하고 띠지랑 본품만 챙겨서 왔어요. 일단 그냥 가차 말고 이 다른 잡다구리들부터 열어보면 친구는 로프트에서 샀어요. 로프트 그냥 구경 갔다가 이게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아냐 피규어고요. 전종 다 아냐로 나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여러 표정을 하고 있는 아냐들이 나오는 거라서 하나 뽑아봤고 사실 일반적인 모습 같은 거는 다른 피규어에도 많으니까 조금 다른 옷이나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온 게 짠! 훈련하는 아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묶고 피구 할 때였나? 그때 요르랑 같이 훈련을 하던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한쪽 팔을 열심히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고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랑 다 완전 다른 모습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걸고 다니는 걸로 나오다 보니 자립은 안 될 거거든요. 자립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캡슐은 다카마스 공항에서만 뭐 뽑을 수 있는 가차라고 해서 뽑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550엔 주고 했는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면세하는 데서 이거 500엔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손해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양이의 머리에 이렇게 얹힌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그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하신 것 같아요. 캔 배지, 캔 키링이 나왔어요. 근데 캔 키링도 좀 뭔가 다른 음식 모양 이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물음표가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이거 제대로 뽑은 거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의 그런 머리에 얹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피규어 있고 캔 배지 있고 뭐 자석이었나? 그것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나왔습니다. 심지어 얘도 속이래. 근데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을 거라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뽑아본 가차입니다. 물음표가 나와서 저도 제 머리도 좀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치이카 쿠키참을 뽑아봤어요. 쿠키참이 벌써 3번째가 나왔더라고요. 치이카 엄청 모으진 않지만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라코상이 귀여워서 나오길 바랬는데 짠! 이게 나왔어요. 우사기가 꼬리 흔들고 옆에 하차리가 막 웃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안 봐서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명 같이 나온 거에 귀여우니까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치이카는 다 귀여워서 뭐든 간에 뭐 만족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인업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한 명씩 있는 거. 카니
비슷하게 이렇게 머리에 그 꽃게 모양 집게손 있는 그런 라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씩 있는 거, 3명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2명 있는 것들이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가차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짠! 이제 레트로 가차가 있어서 모았어요. 얘는 사실 존재하는지 몰랐는데 거기 가차샵에서 발견하고 뽑았습니다. 다른 가차들은 사실 제가 일본에서 보이면 사야겠다라고 미리 알고 있던 가차들이었는데 얘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귀여워서 뽑았어요. 이렇게 동물이랑 음식이 또 결합돼서 나온 가차예요. 제가 또 환장하는 조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메론 소다랑 물범이 이제 합쳐진 거. 사실 얘는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런 소다 컨셉이 엄청 많거든요. 소다보단 음식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형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음료 부분은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있는 모습에 이렇게 얼음이 표현된 그런 느낌으로 나왔고요. 크림이 차있는 모습, 그리고 크림 위쪽이 물범 모양이고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밑에는 이런 반투명 질감이고요. 그리고 엄청 연질은 아니고 이렇게 딱딱하게 모양 잡혀있는 걸로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다른 색으로 생크림이 한번 들어가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질감 표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판에는 그게 650엔, 엄청 비싸네요. 그 가격으로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 전시를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걸 또 뽑은 게 이번에는 콜라에 이런 곰 모양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고 포즈는 똑같고 얼굴이 곰이에요. 밑에 얼음 조형 같은 거는 조형이 좀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이 메뉴판도 다른 거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음료 2잔이랑 그리고 마지막 짠! 이번에는 오목눈이 푸딩 아라모드 그게 나왔어요. 중간에 이제 오목눈이 모양 푸딩이 올라가 있고 긴 모양 접시에 생크림이랑 딸기랑 키위 이런 과일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메뉴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돼 있고 이 접시도 되게 균형이 잘 맞게 잘 나왔어요. 흰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푸딩 아라모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 3개 뽑았어요. 사실 저는 이걸 먼저 제일 처음에 뽑았는데 저 팬더 오므라이스를 뽑고 싶어서 2번이나 더 도전을 했지만 이렇게 나오고 그냥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열어볼게요. 이번엔 또 푸딩 마치보케가 나와서 그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짠! 어른의 쌉싸름한 푸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한 푸딩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 점박이들이 들어가 있고 위가 엄청나게 평평합니다. 약간 뭔가 둥그스름하게 평평이 아니라 완전 딱 각이 져 있는 듯하게 평평하게 돼 있고 이렇게 팔다리 웅크리고 있는 모습 표현이 돼 있어요. 앞쪽으로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전 푸딩 시리즈를 들고 와보면 크림 푸딩이었고요. 메론 젤리였는데 2개를 좀 비교해보니까 이 옛날 푸딩이 조금 더 표면이 광택이 나는 느낌이고 조금 더 코팅이 덜 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흘러내린 게 이게 조금 더 많고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시리즈를 보시면 다 다른 모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여러 개 뽑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른 것도 뽑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2개를 뽑았어요. 아마 이게 노을색 오렌지 푸딩이었을 거고 얘가 이제 딸기 밀크 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예전에 얘랑 비교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조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크림 모양까지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시리즈보다 조금 더 광택이 있고 더 투명한 느낌? 그리고 얘 친구는 단색이었다면 얘는 조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위에가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이고 밑에가 노란색으로 되게 그라데이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푸딩 같아요. 얘는 조금 색소 넣어서 굳힌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딸기 푸딩 같은 경우에는 목미 딸기에 위에 이렇게 빨간 색깔 시럽이 있고 크림이 3바퀴를 둘러서 이렇게 높게 쌓여진 모습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체리가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와 좀 다른 느낌을 줘요. 일단 이렇게 옆으로 전시를 하는 게 좋겠죠. 체리가 잘 보이게.
크림이 녹다 보니까 더 처져가지고 더 이렇게 앞으로 숙인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푸딩 친구들 더 추가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짠! 이번에도 마치보케예요. 저는 중화만두 시리즈의 마치보케입니다. 총 5개가 나온 마치보케 시리즈입니다. 중국 만두가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거 2개 최대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런 거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복숭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짠! 이렇게 샤오롱바오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저번에 푸딩 시리즈처럼 이 만두 밑에 찜기가 분리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딱 붙어있게 나왔네요. 조그만 찜기 안에 이 샤오롱바오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덜 통통하고 납작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만두 피의 주름 이런 게 다 표현이 돼 있고, 이 꼭지 부분 살짝 구멍 나 있는 모습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바닥에는 뭐 그냥 뭐 제조사 이런 정보랑 약간의 나무 무늬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하면 아쉬우니까 하나를 더 뽑았는데, 짠! 완전 운이 좋죠? 짠! 이번에는 이렇게 새우 만두, 새우 찐만두가 나왔습니다. 제가 딱 원했던 거 2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안쪽에 이제 새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주황색이 비쳐 보이는 듯하게 표현이 돼 있고, 만두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끝쪽 부분을 이렇게 찝은 듯한 모습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얇게 만두피가 서 있는 모습이 표현이 돼 있고, 통은 뭐 똑같이 생겼어요. 이 피의 반투명한 느낌을 표현한 게 아주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만두 2개 깜찍하게 뽑아봤어요. 자,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여러 가지 것들 열어봤습니다. 사실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들 위주로 한 번 더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걸 들고 와서 어떤 기록을 남길지 기대해주세요. 안녕.